안녕하세요. 대우태풍입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수식 관리자 공부하시는 분들, 오늘 제가 중요한 제 노하우, 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식을 만들면 하나의 수식을 만들어서 이게 좋은 수식인지, 아니, 수식이라고 하면 말이 어렵나요? 그냥 화살표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냥 우리가 어떤 화살표를 하나 만들면 이게 좋은 화살표인지 나쁜 화살표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확률을 구해봐야 된다.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를 하는 거죠. 확률을 구해봐라. 그냥 머릿속에서 이 녀석이 좋을 것이다. 막연한 기대를 하지 말고 우리는 이걸 확률을 구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 확률을 구하는데 2000개의 종목을 다 돌려보면 너무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2000개 종목을 다 돌려보는 게 가장 좋은데 그보다 시간을 조금 줄여볼 수 있는 기준이 있다.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커피를 이렇게 내려서 먹는 혹은 에스프레소를 직접 내려서 먹는 이런 형태를 가지는데 핸드드립을 하든 에스프레소를 하든 커피를 내려 먹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있는데 물론 원두도 좋아야 되죠. 그러나 그 중에 보면 그라인드라는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그라인더가 커피 맛을 엄청 좌우를 하거든요. 기본 커피 원두가 좋아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똑같은 커피 원두가 있더라도 그라인더가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느냐는 커피 맛을 완전히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커피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 좀 고가의 그라인더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죠. 근데 이 고가의 그라인더를 가진 사람도 그라인더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 그라인더를 0점을 잘 맞춰야 돼요. 이 0점이 기준이 돼, 이 그라인더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두에 따라서 그냥 분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라인더의 분쇄도를 조절을 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핸드 드립용이냐 에스프레소용이냐 모카용이냐 등등 자기가 단맛을 좋아하느냐 신맛을 좋아하느냐 따라서 분쇄도를 조절해 가는 원두에 따라서 추구하는 방향을 따라서 분쇄도를 정밀하게 설정을 하는데 그 분쇄도를 설정하려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0점. 그 0점을 맞춰내야만이 나머지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뭐 초보가 뭐 대단한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듯이 커피 맛이라는 것을 그라인더의 커피 맛을 좌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쇄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0점이라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만든 화살표, 내가 만든 어떤 기술적 지표가 시장에 잘 맞느냐, 좋은 확률을 가져주느냐를 우리는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검증을 할 때에 우리는 좀 실수를 합니다. 0점을 잘 못 맞춘다는 거죠. 대부분 종목을 화살표로 만들고 나면 이런 실수합니다. 엔투텍이라는 종목 있죠. 화살표로 만들어서 여기 있네. 우와 잘 됐네. 됐어. 그 다음에 끝났어. 이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거 좋아. 좋은 거야.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종목뿐 아니라 세로닉스 자꾸 이렇게 최근에 잘 간 종목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잘 간 종목으로 보면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까만색, 회색, 흰색 화살표에 무조건 사야 되겠죠. 조금 전에
엔투텍도 보니까 엔투텍에 여기 까만색, 회색, 흰색 사니까 이거 무조건 가는구나. 됐어. 끝났어 이제. 무조건 여기에서 사면 돼. 이렇게 판단되시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이걸 내가 만든 화살표랑 지표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가장 쉽고 빠르게 볼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기준 종목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잘 간 종목 위주로 볼 게 아니라 과거의 값을 봐야 됩니다. 과거의 값. 그 중에 기준이 될 만한 종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코데즈 콤바인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코데즈 콤바인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앞쪽에 뒤로 당겨서 보면 옛날에 2000년도에 460만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화살표가 지금 현재의 종목에서 잘 가느냐, 지금 자리에서 가느냐, 못 가느냐를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보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코데즈 콤바인을 요 자리에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 까만색, 회색, 흰색 화살표가 설치되고 이렇게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들은 아주 잘 갔는데 코데즈 콤바인은 460만원대부터 이 2,000원대까지 빠지는 이런 자리에 까만색, 흰색 화살표가 뜨고 잘 갔느냐 못 갔느냐를 보니까 이게 100% 좋은 거는 아니구나. 물론 모든 화살표나 모든 지표는 100%가 없습니다. 100% 없죠. 100% 없지만 그러나 유난히 이 코데즈 콤바인의 위치에서는 이 하락하는 자리에서는 검출되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나 여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화살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 만들었나요? 그 만든 화살표는 여기에 검출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 점수는 되는구나. 그래서 나머지 2000개 종목을 돌려볼 가치가 있는 거죠. 가치가 있다 이거. 자, 조금 전에 엔투텍이라든가 세로닉스에서 까만색, 회색, 흰색 화살표가 뜨는 종목들이 아주 잘 갔는데 코데즈 콤바인에 오니까 이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빠졌구나. 여기에는 뭔가가 부족한 게 있구나. 뭔가를 더 첨가를 해야 되는구나. 오히려 그런 걸 느끼죠. 오히려 더 좋은 게 뭐냐면 까만 게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뜨는 요게 분별력이 오히려 극명하게 있어 주는구나. 밑에서 고가, 밑에서 고가, 밑에도 있고, 오히려 확률적으로 보면 다른 종목에서 보이던 이 흰색보다 오히려 까만색이 한두 개 위험한 자리가 있지만 오히려 밑에서 안정적으로 떠주는 거가 오히려 여기서 더 잘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되어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기준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시가를 중심으로 조금 보시면 좋습니다. 요런 것들은 높은 자리에서 뜨는 나만의 신호를 없애버리는 방법은 시가를 이용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지수라는 그 22평이라는 선이 있죠. 지수 22평 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고점을 피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수 22평보다 시가가 밑에 있으면 안정성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이 수치를 올릴수록 좋은 게 아니라 내릴수록 좋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수 12평을 하면
안정성이 또 조금 더 올라갑니다. 오, 태풍님 진짠가요? 그래 됩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까만색 화살표가 있는데 까만색 화살표에 22평 여기 노란색이죠. 요 녀석 시가가 이 22평보다 높이 있죠. 요런 걸 안 하고 근데 요 화살표의 시가는 22평보다 아래 있죠. 요거는 해도 되죠. 요 자리는 그러면 이렇게 상승을 먹을 수 있죠. 근데 요 녀석과 요 녀석은 뭐죠? 22평보다 시가가 높게 있죠. 이런 것들은 안 합니다. 요 녀석도 위에 높게 있죠.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거죠.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까만색도 보시면 22평보다 위에 있죠. 이런 건 안 하면 됩니다. 요거는 22평 아래에 있죠. 시가가 22평 아래에 보이시죠? 그럼 요거는 해도 되죠. 요거는 오케이. 요거는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점 피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그냥 힌트로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코데즈 컴바인의 이 엄청난 하락폭에 있는 요 구간에 뜨는 신호들이 없어야 된다. 없는 게 좋다. 그리고 여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도 지표를 연구하는데 기준이 되어줍니다. 코데츠 컴바인 460만원에서부터 10만원대까지 빠지는 이 공간, 그리고 이 10만원에 빠지는 10만원에서부터 2천원인가요? 2천원대까지 빠지는 그 다음에 또 공간,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면 내가 만든 지표가 하락하는 곳에서 어떤 기준을 첨부로 해서 여기를 벗어날 수 있는가, 여기에 검출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공부가 되어질 좋은 기준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신호를 만들 때 그리고 기준을 볼 때 이 코데츠 컴바인의 일봉에 와서 그 지표를 설치하고 빠르게 그 패턴들을 분석해 봅니다. 그렇게 보면 요 흰색 그리고 까만색 회색 화살표는 그닥 좋은 현상을 못 보입니다. 그죠? 좋은 현상을 못 보이는데 그나마 보완책이 뭐다? 위에 나타난 녀석들은 빼버리는 방법. 그게 뭐였다? 코데츠 컴바인을 보니까 22평보다 오늘의 시가가 아래에 있으면 그나마 좋은 흐름을 상승세를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뭐 요 정도, 요거는 힌트고요. 그래서 코데츠 컴바인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한 종목이 더 있습니다. 요거는 최근의 종목인데 알파홀딩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수시로 변하는 거니까 요런 종목은 찾아서 한 2년 정도 하락하는 종목들, 이런 곳에서 설치해서 내가 만든 화살표가 이곳에서 어떻게 흐름을 보이는지를 보시면 내가 요 만든 화살표랑 혹은 기술적인 선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확률이 보이는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종목이 됩니다. 가장 기본되는 것은 코데츠 컴바인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 이런 알파 홀딩스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조금 하락 보이던 게 있죠. 저거 뭐더라, EDGC인가? 맞죠? EDGC 이런 종목들, 이런 데서 기준을 놓고 보시면 내가 만든 신호가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빠르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준 종목을, 제가 보는 기준 종목을 오픈해 드렸는데요. 수식을 만들면 제일 먼저 혹은 수식을 어떤 걸 구했다, 만들었다, 어떤 생각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와봐라? 코데츠 컴바인 여기부터 와봐라. 그리고 이 하락 구간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최소한 코덱스 콤바인은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은 되어야 견디더라도 손절 없이 견디더라도 손실 없이 견뎌내더라도 나중에 차후에 상승을 했을 때 내가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손절 없이 그럴 가능성이라도 있다. 그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 모습이 요 240이라고 적은 녀석이 이렇게 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 보이죠. 여러분 여기는 엄청난 퍼센트를 줄여놓은 거라서 아마 요 안에서 요 구간 안에서 요만큼만 움직여도 요 조금 움직인 이게 한 몇백 프로 될 거예요. 몇백 프로 됩니다. 뭐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 코덱스 콤바인 여기에서 여러분이 만든 지표를 한번 검사를 해보시면 빠른 검사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 좋은 성적을 보이면 요 구간에서 좋은 성적을 보이면 그때 2000개 종목 속에서 진짜 몇 프로의 확률을 보이는지 검사를 진행해 볼 가치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에 제가 공부한 내용 있는 거 여러분에게 팁 또 있으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하면 첫 번째, 코덱스 콤바인이나 아니면 알파홀딩스처럼 기준 종목에 와서 내가 만든 화살표를 검사를 해라. 두 번째, 그리고 내가 만든 화살표의 시가가 어디서 출발하는지만 설정을 해줘도 위에서 나타나는 아주 고점에서 나타나는 자리를 없앨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